부분이 있어요. 일반 기업체라든지 단체에서는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저도 또 이제 이렇게 신도님들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이 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안전교육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교육이 1년에 최소 한 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 매년 받으셔야 되는 교육이 바로 이 교육입니다. 산업안전교육, 소방안전 등등의 모든 교육이 포함이 되는 교육이 바로 이 심폐소생술 CPR 교육입니다. 그 이유는요, 뭐 뉴스에도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잘 아실 겁니다. 안타깝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발병률, 사망률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냥 갑자기 쓰러져서 돌연사하는 경우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예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하고는 상관없다. 전부 다 나무 일로만 생각하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건강하다 이런 식으로 내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쓰러지는 순간적으로 돌연사하는 경우는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간단한 기술을 서로서로가 알고 계시고 계셔야지 쓰러진 상황에서 서로서로 구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잖아요.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알고만 계셔도요, 서로서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좀 교육 오래 좀 해드릴까요? 아니면 빨리 끝내? 그런데 원래 이 교육 같은 경우는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고 싶으시면 뭐 관공서에서 소방서에서라도 경찰에서 합니다. 거기 뭐 신청을 하셔서 접수하셔서 무료로 받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교육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공짜가 아닙니다. 교육비가 발생하고 또 수료증을 발급을 해드리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인당 평균 한 5만 5천 원 정도의 교육비가 발생합니다. 그럼 교육을 해드리는데요. 한 우리나라에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 교육도 무료로 해드리고 수료증도 다 무료로 발급을 해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의 교육비를 요즘에는 대기업에서 교육원에 대신 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에 오늘 이렇게 1시간 교육을 한다 하면요, 마지막에 한 20분 정도는 교육비를 대신 내어주는 보험사라고 해서 공부를 좀 잠시 들어달라는 거예요. 요즘엔 TV 보시면 드라마 보시다가 중간중간에 선전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제 무료 교육을 하면서 그 이유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많이 이용해달라는 취지고, 관심 없으시면 듣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부담 전혀 가지실 필요 없어요.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 뭐 큰 상조회사에서 교육비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제약회사라든지 또 대학교 기업에서도 교육비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계시는 분들 교육비는요,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세브란스 병원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대학교 기업 자체가 교육기관이고 비영리단체라서 TV 광고나 신문 광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신제품 출시될 때마다 교육비 지원을 해주면서 현장에서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많이 이용하시고, 관심 없으시면 그냥 듣고 끝내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7명. 그런데 심뇌혈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현재 무려 144명. 자, 오늘 하루요, 우리나라에서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일상생활에서 심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서 144명이 오늘 사망합니다. 매일 이렇게 사망하고 있어요. 엄청난 수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대비로 따지니까 독보적으로 우리나라가 1위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사망하는 사람만 매일 144명이라는 겁니다. 쓰러진 다음에 3분의 2는 살아납니다. 그 살아난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할까요? 자, 살아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생각하시기에.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20%? 20% 정도는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 한 몇 프로 정도 생각하십니까? 10% 정도. 야, 10%만 돼도 우리나라는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4%입니다. 2.4%.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슬이 그래 좋은데 왜 그밖에 안 되지? 어슬이 그래 좋은데 왜 그밖에 안 되지?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제 그냥 방치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상식 몰랐다 이 말이지. 2.4%밖에 안 돼요. 450명 중에 평균적으로 144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평생을 장애를 안고 지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장애가 무엇이냐? 약한 것이 반신불수입니다. 평생 반신불수로 장애를 안고 지내셔야 되고, 심하면 식물인간으로 평생을 누워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쓰러집니까? 안타깝지만 450명 정도가 전국 각지에서 쓰러집니다.
450명이 매일 쓰러진다는 걸 평균적으로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 우리가 생각할 때 전부 다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본인 옆에서 갑자기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뉴스에도 나오는데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갑자기 사람들이 쓰러지는지 CCTV에 모아놓은 거 한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울산의 한 미용실입니다. 20대 손님이에요. 머리하고 왔다가 순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주위에 있던 다른 손님까지 나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해보지만 당황한 탓에 마음만 이렇게 급합니다. 심폐소생술 하시면 안 됩니다. 주말 자율학습이 고등학생입니다. 한창이던 대전 만년고등학교. 학교에서 갑자기 복도에 서 쓰러지는 있던 한 학생이 학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50대입니다. 마트에서 장보고 계산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쓰러집니다. 운동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 위를 달리던 남성.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는지 의식을 잃고 휙 쓰러집니다. 마침 이를 목격한 시민이 신속하게 차를 세웁니다. 길가에 서 있던 한 여성 갑자기 온몸이 그래서 굳어버린 일단 듯 갑자기 그대로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40대 여성 이모 씨는 지난달 말 인천 연수구의 한 길가에서 급성 심정지를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평생 운동을 해온 사람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치명적인 병으로 사망 환자의 절반 이상이 병원. 자, 보신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갑자기 발생해요. 예,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이 오늘도 450명 정도가 발생합니다. 매일. 절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로또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쓰러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멀쩡한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집니까? 생각하시고.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인해서 직접적인 이유가 뭘까요? 음식, 예. 음식. 간단합니다. 우리 심장이나 뇌로 피공급이 안 되면 이렇게 바로 쓰러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이 멎어버리거나 우리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가 손상을 입어버리면 이렇게 바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뭐예요? 네. 혈관 안에는 신경세포가 없잖아요. 내 혈관이 100% 막혀서 쓰러져야지만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 혈관이 99%가 막혀 있어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합니다. 며칠이 지나서 그 1%가 더 막혀서 100%가 막히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혈관은 안타깝지만 일반적인 건강검진으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자비를 들여서 병원에 직접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지만 내 혈관이 좋은지 상태가 혈관이 얼마만큼 막 찌꺼기가 쌓여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 선진국 아닙니까? 종합병원 예약하고 가면요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만 들이면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일 무서운 거 안 아프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관리를 안 합니다. 예방도 안 하고요.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 100억, 1000억이 있어도 본인은 평생을 정상으로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붕 쓰러진 사람을 발견을 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하고. 자, 오늘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게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는데 이것만큼은 반드시 머릿속에 꼭 평생 알고 계시고 숙지 좀 해주십시오.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 몇 분 안에 해야 됩니까? 일명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방송에서도 캠페인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매년 들으실 건데 골든타임 몇 분입니까? 3분. 2분. 2분. 10분 안에 하면 되죠. 10분. 한 번도 받아보신 적 없으십니까? 작년에 혹시 안 받으셨어요? 소방서에서 또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까먹었어요. 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잊어먹어도 이 골든타임만큼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죽을 사자. 이제 4분입니다. 4분 안에 이 사람을 살려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이 4분을 절대로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심폐소생술. 가슴을 눌러주는 것을 반드시 4분 안에 꼭 눌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생존율이 낮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절대로 4분 안에 이 4분이라는 시간 절대 짧은 시간 아니에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다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4분 안에만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났다. 치료받고 나면 중요한 것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고위장이 없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분이 넘어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다행히 살아났다. 안타깝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지내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사냐 못 사냐 그 경계선이 4분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장이 멎어도 4분 동안은 우리 몸속에서 피가 흐릅니다. 지금 현재 시속 200km에서 210km 사이로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피가. 평균 속도가. 심장이 멎었다고 피가 급정거해서 바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그러다가 멈추는 시간이 4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4분 동안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뇌에 피 공급, 산소 공급이 됩니다. 뇌세포가 안 죽어요. 그런데 4분이 지나서부터 이제 사람의 뇌세포가 죽잖아요. 이때부터 1분에 대략 7에서 10%씩 죽습니다. 그냥 쉽게 1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계시는데 저 밖에서 누가 갑자기 길 가다 쿵 쓰러진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있다가 뭐지 하면서 6분 정도에 달려가요. 확인하고 막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살려내서 기분은 좋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2분 차이로 이 사람은 벌써 뇌세포가 20% 정도가 손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단 2분 차이로 평생 반신욕소로 장애를 안고 지내시는 거예요. 10분, 12분에도 심폐소생술하면 많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도 뇌세포는 벌써 60, 70% 갔잖아요. 평생 병원에 누워 계신다는 겁니다. 식물인간으로. 네. 그래서 빨리빨리 용기 있게 자신감만 있으면 누구든지 구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자는 거예요. 워낙 많이 이렇게 구조장애 겪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도착하기 전 힘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일정 시간 안에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심장이 멈췄을 때 온몸에 공급되는 혈액이 중지되기 때문이다. 거의 그냥 꼭 그렇게 4분입니다. 4분이 되면 않으면 빠를 수 있고 자신 있게 심장이 하시면 시작된다. 됩니다. 무서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간단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교육만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최대한 짧게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요점 설명드리고요. 실습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실습 한 번씩 해서 빨리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자, 심폐소생술의 7입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딱 그 세 가지입니다. 순서는 간단해.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본능적으로요. 저절로 그냥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인 앞에 이렇게 사람이 쓰러져 있다. 본인이 직접 달려가서 응급처치한다 생각하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깨워봅니다. 사람이 저쪽에 쿵 쓰러졌어요. 쓰러진 사람을 발견을 했다.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요, 신속하게 달려가서 이 쓰러진 사람 두 가지를 바로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간단하게.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쓰러진 사람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는 말은 살아있으니까 심폐소생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식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은요,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숨을 쉬고 있어요. 심폐소생술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심폐소생술은요, 심장이 멎은 사람, 심장마비 환자한테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숨을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확인하는 거 정말 간단합니다. 자, 제일 먼저 쓰러진 사람을 발견을 했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디를 두드립니까? 가슴을 팍 두드립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아까 쓰러지시는 분들 보셨죠? 네. 심장마비로 쓰러지시는 분은요,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고목나무처럼 그냥 바로 쓰러져 옵니다. 서서 쓰러지면요, 내 머리부터 그냥 바로 이렇게 쳐박아 버립니다. 네. 심장이 멎는 순간, 우리가 TV 보다가 포도 뽑으면 TV가 바로 꺼지듯이 심장이 멎어버리면 모든 것이 정지되고 그냥 바로 쳐박아 버려요. 바닥이 단단하잖아요. 목뼈가 부러질 수가 있고 척추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막 움직였다가 살려내도 평생 가실부수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예, 바로 제일 먼저 달려가서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 쇄골입니다. 본인 쇄골 한번 만져보세요. 자, 여기는 뼈 위에 바로 피부 조직입니다. 근육이 없어요. 이 뼈는 다른 장기하고 연동이 안 됐습니다. 뼈를 잡고 주시면 됩니다. 뼈를 손끝으로 콕콕 한번 찍어보세요.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프시면 제가 대신 한번 살짝 쳐볼게요. 네. 뼈를 한 요 정도 힘으로만 자극을 주시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의식이 있으면요, 사람은 가만히 못 있습니다. 왜? 아프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움찔움찔하고 입에서 아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예.
여기를 3, 4초, 길게는 4, 5초 정도를 자극을 주시라는 겁니다. 쓰고 뼈를 힘이 없다가 주먹쥐고라도 이렇게 뼈를 한번 때려보시라는 겁니다. 3, 4초, 4, 5초 정도.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럼 바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의식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바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코에. 어유 맞습니다. 뭐 하면 막 손을 대고 막 하고 뭐 몇박 찍고 한다는데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럼 손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교육을 한 적 없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가장 예민한 귀를 코에 바로 대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아주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어도 우리끼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귀를 코에 대는 대신에 내 손은 가만두면 안 됩니다. 내 손은 같이 이 사람의 배 위에. 왜? 사람이 누워서 숨을 쉬면 배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걸 손으로 같이 느끼면서 해라는 거예요. 최소 6초 이상입니다. 6초에서 8초 정도 차분하게 숨 쉬는지 관찰하시라는 겁니다. 1, 2초 하시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6초 이상 했다가 아무런 느낌 없다가 숨 마신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쓰러진 사람 발견했다.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 괜찮으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 자리에서 바로 숨 쉬냐고. 내 눈은 이 사람 몸부터 다리까지 전체적으로 이 사람을 보면서 차분하게 6초 이상. 이해가십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아까 숨 안 쉰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숨 안 쉰다고 판단하면 바로 알리고. 어디 알립니까? 그렇지요. 사람으로서 가장 급한 환자가 바로 심장마비 환자입니다. 심장마비보다 더 급한 환자는 없습니다. 다리 두 개가 절단이 돼도 심장마비보다 안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바로 119에 바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뭐 주위, 가족, 경찰 아닙니다. 119에 제일 먼저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속하게. 신고하실 때 사람이 쓰러졌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냥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바로 숨을 안 쉰다. 심장마비다. 이 말을 그냥 119에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119가 다른 일 하다가도 중지하고 이쪽으로 바로 옵니다. 가장 급한 환자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이 사철 건강하는 쓰러진 사람은 저하고 비슷다. 제가 핸드폰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6, 7명, 10명, 20명 많을 때는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시간을 단축합니까? 아무나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확인하신 분들이 큰 소리를 그냥 자신있게 자, 다른 사람들 가만히 계세요! 하고 정확하게 한 사람을 지정하셔서 한 사람한테 신고를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방관자 효과도 사라지고 중복신고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최소 1초라도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시죠? 신고하고 나서 누르고 자세히 취해서 심폐소생술 바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고를 부탁했다. 선생님께서 신고하실 때 저는 자세를 취해서 바로 심폐소생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까지 해서 걸리는 시작하는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요. 평균적으로 30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아무리 길어도. 4분 안에 누구든지 다 구해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 대답은 안 하시면 제가 교육을 2시간, 3시간 좀 더 잘 안 되더라고. 제가 옆에 사람 쓰러져 버리니까. 그래서 1년에 최소 한 번에서 4번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딱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네. 학교 가서 하지를 못해요. 당황하니까요. 일반인들 다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뭐 잘 되고 있는데 잘못되면 어떤 잘못돼도 처벌 안 받습니다. 일반인들이 아직까지 그걸 갖다가 좀 뉴스 보니까 뭐 이상하게 가지고 뭐 처벌 전혀 안 받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좀 복잡합니다. 제가 실습으로 그냥 이야기시키고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심장을 찾아야 됩니다. 선생님, 심장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심장. 여기 있네, 여기. 심장 위치 정확하게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한번 찍어보세요. 손바닥 말고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위치를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본인 심장 위치 한번 찍어보세요. 여기 저에서 두 손가락이 여기야. 전부 다 음악에 알고 계시는 자, 다른 곳을 누르면 안 됩니다. 심폐소생술은요, 심장을 눌러야 됩니다. 멈춰져 있는 심장을 눌러서 우리가 심장을 짜서 피를 뇌로 보내서 이 사람의 뇌세포를 죽지 않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는. 이 사람, 쓰러진 사람은요, 쉽게 말해 전문가가 살립니다. 병원의 의사라든지 119 대원이 와서 살리는 거지. 우리가 하는 역할은요, 심장이 멎었다. 그 멈춰져 있는 심장을 우리가 막 인위적으로 눌러가지고 뻣뻣질 해가지고 피를 뇌로 보내서 119 아니면 의사가 올 때까지, 경찰이 올 때까지, 누가 올 때까지 이 사람 뇌세포를 죽지 않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장의 위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심장의 위치 간단합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명치.
예, 명치. 본인 명치를 한번 만져보세요. 갈비뼈 딱 만나. 명치는 급소입니다. 세게 누르면 큰일 납니다. 명치를 눌러가지고요. 안에 장기 파열한 경우도 많으니까 명치는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본인 명치를 살짝 누를 때 손끝에 이 명치뼈 끝이 느껴지실 거예요. 뼈가 끝나는 지금 느끼시죠? 본인 뼈. 네. 자, 간단해요. 요 뼈 끝에서 5cm 위에 가슴 정중간입니다. 5cm 위에 가슴 정중간에 본인의 심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가슴 정중간입니다. 손가락 3개 정도 마디 위에 요 뼈 끝에서 5cm 위에 거기에 심장이 있습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본인 심장. 가슴 정중간. 딱딱한 뼈가 느껴지시지요? 이 딱딱한 뼈가 우리 심장을 보호합니다. 무슨 뼈라고 합니까? 가슴 정중간에 있는 이 딱딱한 뼈. 이름이 뭡니까? 좀 힘이 있지. 너무 답답해 이라면 뭐가 틀린다고 하지요? 손세자죠. 속 말고 또 옛날에 어른들 복장 터져. 예, 이 뼈 이름이 복장뼈이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자식들 속도이나 복장 터져 이러지 않습니까? 이 뼈 이름이 복장뼈입니다. 복장뼈가 우리 심장을 보호하고 있어요. 복장뼈 안으로 대략 심장이 4에서 5cm 깊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요 안으로 대략 4에서 5cm 정도 안에 심장이 들어있어요. 여기를 정확하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누르냐? 손바닥 전체 힘 주셔서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손의 요 부분. 손바닥이고요. 요 부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를 팔꿈치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손꿈치라고 부릅니다. 손꿈치만 심장에 대고 손꿈치에만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2차 피해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요, 우리나라가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손바닥 전체 힘주고 그냥 막 이래 눌러버립니다. 이래 눌러버리니까 옆에 있는 갈비뼈 다 부러지잖아요. 예. 자, 우리 가슴에서 가장 단단한 뼈가 바로 이 가슴 정중간에 있는 복장뼈입니다. 복장뼈는요,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금은가도 잘 안 부러져요. 또 설령 부러져도 안에 있는 장기를 잘 해소를 안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갈비뼈 아시지요? 정말 긴 갈비뼈. 때리면 부러지잖아요. 정말 잘 부러져요, 갈비뼈는. 근데 손바닥 전체 힘을 줘버려 눌러버리면요, 이 사람 옆에 있는 갈비뼈 다 부러뜨립니다. 그럼 갈비뼈는 부러지면 날카롭게 됩니다. 그걸 눌러버리니까 안에 있는 폐, 간 이런 장기를 찔러버려서 2차 폐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 전체 힘 주시면 안 되고 바로 이 부분, 손꿈치에만 힘을 주셔서 눌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양손을 쫙 뻗어서요, 본인이 편한 손으로 깍지를 끼시면 됩니다. 오른손 뒤로, 왼손 뒤로 전혀 상관없어요. 손가락이 굵다, 깍지 안 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도 손꿈치에만 힘을 주셔서 눌러주시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자세. 가장 중요한데 정말 쉬운 겁니다. 성인 남성분들은 자세가 틀려도 힘이 있기 때문에 어거지로 다 됩니다. 그런데 성인 여성분이라든지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 연세가 8, 90 많은 어르신들은요, 자세가 틀리면 힘들어서 못해요. 정말 간단한데 3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 손꿈치를 심장에 댔으면요, 뗐다 붙였다 하시면 안 된다. 붙인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누르고 떼고, 이해가십니까? 누르고 떼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붙인 상태로 그 자리에서 누르고 떼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팔목도 절대로 구부리면 안 됩니다. 심폐소생술은 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지 않아도 팔로는 1분 이상 못합니다. 힘들어서. 내 팔은 지렛대예요. 양팔을 쫙 뻗으셔야 됩니다. 내 상체 무게, 어깨의 무게로 몸으로 누르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쫙 뻗은 상태에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뻗은 팔을 이 쓰러진 사람한테 90도 직각이 되게 맞춰준 상태로 딱 해서 몸으로 눌러주셔야지 내가 힘을 가장 적게 드린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제가 조금 이따 실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자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 복장뼈 안으로 심장이 4에서 5cm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가슴을요, 최소 5cm 이상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5cm 이상. 그래서 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은 대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딱 교육하셨다고 이제 나중에 대회 가셔서 가족들이 다 불러놓고, 야, 중요한 거니까 알고 있으라 하면서 한번 누워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시면은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만든 이 인형,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되고 어느 정도 깊이를 눌러야 되는지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간단하게 체험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고가 났을 때 서로서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속도입니다. 누르는 속도가요,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무조건 1초에 2번 누른다.
더 빨라도 안 되고 더 늦어도 안 됩니다. 1초에 2번, 무조건 1초에 2번입니다. 1초에 2번이 절대 빠른 거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숫자를 연속으로 또박또박 살려주는 속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속도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궁금하신 분? 그럼 제가 실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그냥 일반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쿵 소리가 났어요. 딱 돌아보니까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사람 발견했다 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요. 그냥 혹시나 엎어져 있잖아요. 엎어져서 이렇게 바로 쓰러졌잖아요. 이러면 정말 조심스럽게 앞으로 눕히셔야 됩니다. 정말 무리가 안 가게끔 정말 조심스럽게 앞으로 신속하게 눕히신 다음에요. 제일 먼저 엎어져 쓰러졌으면 의식 없는 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의식 없는 거 확인 안 하시고 숨 쉬는지 바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예. 근데 일반적으로 쓰러졌다. 그럼 제일 먼저 그냥 간단하게 의식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선생님 들어오세요? 괜찮으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럼 신속하게 바로 그 자리에서 숨 쉬는지 바로 확인합니다. 최소 6초 이상 차분하게 숨 쉬니까 숨 안 쉽니다.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신고해야 되잖아요. 자, 다른 사람들 가만히 계세요. 선생님 빨리 119에 좀 신고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신고하십시오. 119 심장 마비 환자분 신고를 부탁했다. 선생님 신고하실 때 저는 이제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 쓰러진 사람 상체예요.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그냥 무릎 꿇고 편안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무릎 꿇고 편안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예. 이 어깨 넓이에 내 이쪽을 그냥 맞춰주시는 상태로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무릎 여기 팔이 있잖아요. 실제 사람은 팔이 있으면 완전히 팔이 대게끔 완전히 최대한 가까이 밀착해서 앉으시면 됩니다. 무릎 꿇고 붙이지 마시고요. 그냥 어깨 넓이만큼 편안하게 이렇게 무릎 꿇고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사람 심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심장을 누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심장 찾는다고 제가 막 옷을 벗겨가지고 여기가 맹지벽구시구나. 자들고 와서 무슨지 딱 대고 여기구나. 이렇게 할까요? 손가락 3개? 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구나 이렇게 할까. 이러면 시간 많이 갑니다. 그리고요. 자, 심폐소생술 하실 때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갈비뼈 100개, 20개, 200개, 300개가 부러져도 처벌 안 받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옷을 벗기시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여자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그냥 옷 위에서 그냥 바로 하십시오. 겨울철에 두꺼운 외투를 입었다. 외투는 그냥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그냥 안에 옷은요 절대로 벗기지 마시고 그냥 옷 위에서 바로 하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살려냈는데 자기가 막 옷을 벗고 있는 거 살아나서 딱 보니까 주위에 사람 한 20, 30명 모여서 막 구경하고 있는데 수치심을 느껴서 신고하면 그거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법적인 판례도 나왔기 때문에요. 옷을 벗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심장을 바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119 대원이 현장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자,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바닥을 편안하게 본인의 겨드랑이에 끼우세요. 겨드랑이에 끼웠죠. 그럼 이 끼운 손에 이 손꿈치가 본인이 코 있는 데까지 오게끔 중간으로 그대로 옮겨보세요. 손꿈치가 중간에 오게끔. 손꿈치가 중간에 오게끔. 예, 거기를 그냥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거기에 심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신고를 부탁했다. 신고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저는 제 손바닥을 이 사람 겨드랑이에 그냥 갖다 댑니다. 갖다 댄 상태에서 내 손꿈치를 이 사람 코 있는 데까지 그냥 그대로 들어서 옮기면 돼요. 여기 손을 쫙 뻗고 뒤에서 깍지를 딱 낍니다. 팔을 쫙 뻗잖아요. 뻗은 상태에서 예. 내 팔이 이 쓰러진 사람한테 90도 직각이 되려면요. 상체는 그냥 그만 그대로 두시고요. 간단합니다. 엉덩이만 들어주시면 돼요. 팔은 쫙 뻗은 상태에서 엉덩이만 이렇게 들어주셔서 90도를 맞추면요. 내가 힘을 하나도 안 주고 있어도 내 상체의 무게가 이 사람 가슴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때 몸으로 자연스럽게 누르면은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팔을 쫙 뻗었잖아요. 이러시고 엉덩이만 세주면 들어갑니다.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누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제가 좀 전에 몇 번 했습니까? 33. 예. 5분, 10분, 20분 계속 누르는 거 아닙니다. 한 사이클이 30번입니다. 저처럼 숫자를 살려서 30번을 누른 다음에
혹시나 이 사람 심장이 뛰는지 살아났는지 숨 쉬는지 바로 숨 쉬기 하기. 숨을 안 쉰다. 신속하게 또 그 자리에서 하나, 29, 30 또 확인. 이것만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숨 쉴 때까지. 숨 쉴 때까지 맞습니다. 또 숨을 안 쉬면 또 해야지. 숨을 안 쉬면 숨을 안 쉬면 숨 안 쉬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4분까지만 해야 돼요. 아니 숨 안 쉬면 언제까지 쉴 해야 때까지 됩니까? 하는 거지. 예. 숨 쉴 때까지. 119 올 때까지 계속 119 올 때까지 숨을 쉬거나 119 올 때까지 계속 휴지가 있습니다. 에어컨 고장이 나가지고 아예 한 장은 에어컨이 안 되는가 봐요. 안 돼요. 점검이 들어왔는데 뭐 꺼지도 켜지도 안 되고 뭐 저는 숨을 쉬거나 119 올 때까지요. 짧게는 1분, 길게는 20분 정도 이것만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예. 그런데 골든타임이 왜 중요하냐? 간단합니다. 4분 안에만 하잖아요. 발견해서 우리가 쓰러진 사람 딱 발견하고 4분 안에 바로 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119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사람을 살릴 확률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실습. 실습 안 하실 겁니까? 또 덥다고 지금 이거 하면 탐나겠네. 이거를 해야 되게 내가 놓쳤거든요. 내가 이거 스님 옆에서 갑자기 계시는데 막 떨면서 몸이 이상하다면서 의식을 막 일어나더라고. 그래갖고 우리는 바늘 따고 막 이 땅이 와봤어. 예, 그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막 인중 따고 이래서 그래갖고 세렉스한테 이게 바로 딱 안 되겠다. 안 됩니다. 신고하고 이제 옆에서 우리 또 하고 이랬거든. 그래갖고 우리는 뭐 정확하게 못 하니까 그래갖고 119 와가지고 한데 그 울산 동강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했는데 1차는 됐어요. 그래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2차 재발을 본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이 뉴스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2000년 이후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이제 교육을 그러니까 내 셰프가 지금 저 완전 초등학교 4학년 그냥 누워 계시지. 의식 분명돼가지고. 나옵니다. 자, 본인 주위에 고혈압, 고지혈, 당뇨, 비만 같은 성인병 약을 복용하는 분이 계신다. 내 주위에 어느 분입니까? 본인이 말고 본인 말고 내 주위에 내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 중에 혈압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 하시는 분 빨리 나오십시오. 손 들어보세요. 저는 없어요. 주위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다 건강하신 분들. 내가 있으기 그걸 해롭할게. 내가 있으기 내가 다 한 번씩 해보세요. 30번 해라고 안 하겠습니다. 10번 해보세요. 일단 다 해서 하면 되지. 자, 한 분 열주에 제 그냥 신호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한 분. 저쪽이. 저쪽은 여성분들이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또 편지를 받습니다. 여기는 청소년이고 등치가요. 여기는 성인입니다. 자, 제 신호에 맞춰서 합니다. 제가 음보다 갑자기 앞에서 쿵 사람이 쓰러졌어요. 두 사람 쓰러진 사람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이제 시작한 자기가 제일 먼저 그렇죠. 세골을 좀 세게. 자, 반응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의식 반응이 없다. 그럼 배 손을 차분하게 귀에 6초에서 차분하게 숨 쉬는 줄 같이 합니다. 자, 숨을 안 쉰다. 숨을 안 쉽니다. 아니죠. 숨을 안 쉬면은 저 여기 그렇지요. 할아버지 이분이 쓰러진다.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시고 숨을 안 쉬면 바로 신고하셔야지. 이렇게 신고하고 나서 이제 자세를 딱 취해서 이렇게 빨리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1초에 노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어머니 약간 빨리 너무 빠릅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자, 제 신호에 맞춰서 한번 눌러보십시오. 여러분 시작. 차례지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 하고 숨 쉬는지 신속하게 하기. 자, 숨을 안 쉽니다. 자, 이분들은 하시가 좀 계속 살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거만 계속 하시면 됩니다. 별거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처음 해보시니까 그냥 막 당하실 필요 천천히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또 두 분. 자세를 좀, 천천히 하실 때 자세를 정확하게 좀 하셔서. 자, 앞에 붕 쓰러진 사람 발견했습니다. 달려가서 제일 먼저 세게 두드리셔야 됩니다. 세고로. 자,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다. 바로 숨 쉬게 하기. 차분하게. 자, 숨을 안 쉽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숨 안 쉬면은
신고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고하고 나서 이제 자세 취해서 넷, 다섯, 여섯, 깊이 어머니 더 깊이 넷, 어머니 더 깊이 그리고 조금 더 빨리 가면 앞으로 몸이 앞으로 넣어야 돼. 자세 예, 제가 예, 몸으로 누릅니다. 몸으로 팔을 딱 직각이 되었을 때 서른 번. 하긴 예, 그럼 숨쉬는 하기. 확인도 하시고. 이리 와서 선생님 먼저 하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두 분. 이리 왔어. 알아봐서 못해.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 해보죠. 이게 내가 경험했으니까 옆에서 쓰러지니까 이게 안 나오더라니까. 동남비로 1차 했는데 괜찮았어. 살아가지고 다 2차에서 자, 제가 쿵 쓰러진 사람 발견을 했습니다. 다가가서 제 다리가 너무 몸이 많으니까 한번 아니 안 보여.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라고 참 수시로요. 댁에서 이런 사람은요. 댁에서 이제 뭐 식탁이 있다, 혹시 식탁 테이블이 있다 하면은 모서리에나 책상에다 발라서 이런 식으로 눌러주는 거, 몸으로 눌러주는 거 수시로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요. 개운산 내는 이제 이런 일 없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의사들이 다 있었어. 제가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분홍색 옷을 입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의 가슴을 압박합니다. 주변 시민들이 지켜보는 사이 스마트폰 불빛으로 동공 상태를 확인하는 여성. 자, 이거 작년에 혹시 뉴스 보셨을 겁니다. 예. 이성은 직업 뭔지 아시죠? 간호사. 예, 종합병원 간호사예요. 14살 때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퇴근하는 길에 지하철역 안에서요. 바로 앞에서 50대 아저씨가 불 쓰러진 거예요. 바로 응급 처치하는 거 지나가는 행인이 이렇게 제보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여성분은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는 행동을 하나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제세동기는 누구나가 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장소에 다 있습니다. 또 아파트도 300세대 이상 되면은 관리사무소에 제세동기 다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동공 확인 바로 해버립니다. 눈 보면서. 여기 계시는 분이 눈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까? 몰라요. 예. 눈 볼 생각이나 우리가 하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눈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은 굳이 눈까지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눈 대신에 우리는 의식이 있는지 뭘 확인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손실지. 아니죠. 그거는 숨쉬는지고 의식이 확인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세고. 세고. 그렇지. 우리 달려가서 제일 먼저 쇠골 두드려 보면 됩니다. 제일 먼저. 3, 4초 정도 막 두드려 보시죠. 반응이 없다. 바로 숨 쉬는지 확인하고. 숨 마신다. 신고하셔야죠. 바로 119에. 심장마비입니다. 신고하고 나서 이제 자세치에서 바로 30번 누르고 확인하고 30번 누르고 확인. 이 전문가도 눈 확인하는 거 말고는 제가 설명드렸던 거 똑같이 합니다.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랬어. 홀드타임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앞에서 쓰러졌잖아요. 바로 했습니다. 홀드타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자마자 1분 만에 살려냈다는 거예요. 1분 만에. 쉽게 말해서 심폐소생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심장이 뛰잖아요. 살아나잖아요. 그럼 일반인들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 사람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숨을 쉬면은요, 코나입에서 바람이 나오고, 쉽게 말해서 사람 몸에 기가 들어간다 하면은요, 우리 몸은 저절로 움츠러듭니다. 다리 쫙 펴있던 것이 저절로 무릎이 구부려집니다. 움직여진다는 거 쉽게 말해서 팔도 조금씩 움직여지고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기척이 있다. 숨소리가 들린다 하면 손을 그 자리에서 떼시면 됩니다. 손 떼고 정확하게 이제 다시 사람 숨 쉬는지 확인하지 않고 숨소리가 들리면요. 그때부터는 문제 간단해요. 119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제일 먼저 사람은 숨을 쉬고 의식이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의식을 신속하게 깨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손바닥으로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선생님 눈 떠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계속 깨워주시라는 거예요. 짧게는 1, 20초, 길게는 2, 3분 안에 눈을 떠요. 의식이 돌아옵니다. 의식이 돌아오면 괜찮으십니까? 앉아보세요. 서보세요.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119 올 때까지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눕혀두셔야 돼요. 눕혀두고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 의식 잃지 않게 관찰만 해라는 겁니다. 말 좀 걸어두고 의식 잃는지 안 잃는지. 왜? 심장마비 같은 사람들은 조금 이따 또다시 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119 올 때까지 관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말 좀 걸어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119는 우리는 비켜주시면 됩니다. 예, 별거 없어요. 내가 의학적인 지식이 조금 있잖아요. 그럼 말 걸어주면서 허리띠 좀 풀어갖고 느슨하게 해주고 신발 벗겨서 혈액순환 좀 도움 주면 되는데 모르면 굳이 그것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관찰만 하고 있다가 119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한 사람이 생명을 구하시는 겁니다. 1분 정도 지났을까 호흡이 없던 남성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숨 쉬면 이렇게 쉽게 해주시면 됩니다. 잠시 뒤 의식도 돌아옵니다.
8분 만에 소방 구급대가 도착했는데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몇 분입니다. 골든타임. 반드시 4분 정말 귀한 시간이니까요. 절대 신속하게 자신있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밤 11시 18분에 신고했잖아요. 이때는 서울 차가 안 막힙니다. 그런데 119가 8분 만에 왔어요. 빨리 오면 될까요? 늦게 오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빠른 거 아닌가? 예, 차가 막히고 밤에 8분 만에 왔습니다. 예, 정말 빨리 온 건데 쉽게 얘기했습니다. 뉴스에 보시 뉴스 자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주 나옵니다. 뉴스에. 우리나라에서 119에 신고하면요 거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마다. 서울이나 대도시나 시내에서 신고하면 119가 빨리 오면 평균적으로 8분 걸리고요. 늦으면 한 12분 걸립니다. 8분에서 12분 정도 걸려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더 빨리는 거의 못 가요. 더 늦어지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도로 상황 때문에. 사고 나가는 거 공사하고 하는 거. 절에서 못 찾아가 예. 30분. 자, 시골이나 외곽 지역에서 신고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빨리 오면 평균적으로 13분이고 늦으면 16분입니다. 평균 시간이. 좀 더 먼 데는 20분 정도 걸립니다. 아, 저는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와, 저 넘어오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제가. 30분 걸려요. 요새는 이거 인공호흡 그런 건 안 합니다. 예, 뉴스에도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인공호흡하고 가슴 압박하고 병행하는데 생존율은요, 일상생활에서 생존율은 그냥 가슴 압박만 하는 것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안 합니다. 그럼 코로나 시대에 또 이제 막 접촉 그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생존율을 따지니까 일상생활에 심장마비 생존율을 따지니까 가슴 압박만 눌러주는 것이 생존율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호흡입니다.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자제에 한해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을 때는요, 기도 확보하고 안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인공호흡 세게 2번에서 3번을 불러준 다음에 10번 누르고, 왜냐하면 물에 빠지면 몸 안에 있는 산소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를 불어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익사제에 한해서는 인공호흡하고 가슴 압박을 병행해주고, 일상생활에 쓰러진 사람은 인공호흡은 절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질문하시죠. 자,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나라는요, 모르는 사람도 구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교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나라는요, 쓰러진 사람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진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90%가 누굴까요? 90%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는 수도 함부로 네. 접근을 쓰러진 사람이 90%가요.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 50%에서 55%가 쓰러진 사람이 50%에서 55%가 누굽니까? 바로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이에요. 쓰러진 사람 절반 이상이 가족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기술을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30%에서 35%가 누구냐? 바로 여기 여러분들입니다. 직장 동료 지인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친한 친구, 직장 동료가 쓰러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는 90%가요. 내 삶과 연관된 사람이 쓰러지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10% 정도밖에 안 돼요. 10%도 채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 구해주는 것이요. 불특정 지역에서 쓰러지시는 분 우리나라에 10%도 안 돼요. 90%가 전부 다 내 가족, 직장 동료, 지인이 쓰러지는 거기 때문에 이 간단한 기술을 같이 알고 계셔야지 서로 구해줄 수가 있잖아요. 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아무도 몰라요.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건강한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년에 최소 1시간 간단하게 좀 숙지, 최소 1분 이상씩만 하시라는 거예요. 절대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방문제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쓰러질 확률이 가장 높으신 분들이 누구냐?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오늘부터라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홍상 4분 안팎. 이런이든 흡연, 고혈압, 오실증, 당뇨, 비만으로 나타났다. 다들 잘 알고 계신 겁니다. 2000년 이후부터 가장 심한 겁니다. 흡연, 고혈압, 고지혈, 당뇨, 비만. 예. 본인 스스로가 한 가지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오늘부터라도 스스로가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지거나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이유는요, 범인은 딴 데 없습니다. 크게 딱 2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범인 알려드릴게요. 심장마비 환자들은 하루에도 몇 명씩 응급실로 실려온다. 한 남자가 급하게 수술실로 실려 들어간다. 심각을 다툴 정도로 위급했던 환자는 올해 55살의 김한성 씨다. 이것이 김 씨의 혈관을 막고 있다.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건강풀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예, 이 손을 보시면 이 조그만한 망아리, 코딱지만한 찌꺼기. 예, 우리 흔히들 피딱지라고 부르는 피찌꺼기 혈전입니다. 혈전. 이 혈전이 혈관 안에 쌓여서 혈관을 100% 막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혈전은 사람이라면 다 생깁니다. 안 생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2살 이후부터 동맥경화가 시작이 되고 혈전이 이제 생겨서 우리 혈관 안에 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살아오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언제 100% 막혀서 쓰러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사람마다 생활 습관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뉴스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혈전이 가장 많이 생긴다고,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계속 강조하는데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방을 안 합니다. 왜? 내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이 혈전이 혈관 안에 어느 부위에 99%가 쌓여 있어도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신경은 전혀 안 씁니다. 예. 안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 안 받잖아요. 예, 관리 안 합니다. 그러다가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0년 이후부터 예방 캠페인을 아무리 해도 이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 비만, 성인병 있으신 분들 위험하시고요. 그리고 가족력, 그리고 생활습관 있잖아요. 특히 혈관하고 상극은 흡연, 여기 담배 피시면 아무도 안 계시죠? 예, 흡연. 흡연. 그리고 뭐 이제 술, 담배 쉽게 말해 고기 좋아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예, 운동 안 하시는 분들 혹시 이쪽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운동하시는 분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맨날 일하잖아요. 예, 이런 운동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여기 별로 얼마나 자기 전에 운동하도 괜찮잖아요. 어떤 운동 자기 전에 자전거. 그러니까요. 뭐 자기 전이든 일어나서 운동하시는 거. 예. 2, 3일에 한 번은. 근데 혈관 건강 운동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서 별거 없습니다. 자전거 매일. 자전거도 필요 없고요.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혈관 건강 운동은요. 별거 없어요. 이 공기 좋잖아요. 집 앞에 나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빠르기가 없게. 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유산소 안 운동입니다. 와도 되네. 전화보자. 동네 한 바퀴 도세요. 그냥 한 20분, 30분. 평소 걸음보다 평균 한 2배 정도 빠르게. 평소 걸음보다 한 2배 빠르게 그냥 좀 빨리. 걷기. 동네 한 바퀴만. 매일 힘들다. 한 3일에 한 번 정도 시작하시면요. 매일 하게 됩니다. 20분, 30분. 운동 안 하는 그럼 거. 남들보다 이 혈전이 내 혈관 안에 엄청나게 적게 쌓여요. 그게 예방하는 게 도움 됩니다. 안 아프다고 방치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온도를 가십시오. 쓰러지고 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라도 다 생깁니다. 제일 많이 특히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내 혈관 안에 남들보다 2배 정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커다란 혈전, 아찔한 상황이었다. 한시라도 빨리 이 혈전을 제거하기 위해 막혀있는 혈관, 경동맥을 찾아 들어간다. 특히 이 부위가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잡고 쓰러지는 세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드라마 보시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사장님, 회장님들 막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 잡고 많이 쓰러집니까? 드라마에서. 예, 뒷목 잡고 많이 쓰러집니다. 뒷목입니다, 뒷목. 그러니까 오늘 하루 450명이 쓰러진다고 했잖아요, 평균적으로. 그 중에서 평균적으로 100명 정도는 여기 잡고 쓰러집니다. 정말 많이 잡고 쓰러지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우리 심장에서 내려가는 혈관이 왼쪽 귀뒷목을 지나서 올라갑니다. 피가 돌고 오른쪽으로 내려가요. 양쪽이 있잖아요. 왼쪽으로 올라가서 돌고 오른쪽으로 내려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것이요. 우리 왼쪽에서 내려 올라가는 가장 굵은 혈관입니다. 경동맥 중에서도 가장 굵은 경동맥이라고 해서 총경동맥이라고 합니다. 성의 새끼손가락 굵기만 해요. 문제는 무엇이냐? 단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여기가 혈전이 쌓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안 쌓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쌓이게 되어 있어요. 많고 적은 크고 작고의 차이지. 근데 무서운 것은요. 여기 혈전이 90% 이상 쌓여 있어도 우리는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아프거나 그런 증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왜 혈관하고 정말 안 좋냐? 스트레스가 만병의 부위인데 혈관에도 정말 안 좋은 이유가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몸에서는 열이 나는데 몸 안에 있는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수축을 해버리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요, 이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순간적으로 수축을 해버려요. 혈진이 많이 있는 상태니까 달라붙어 버리니까 쓰러지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지금 수술하는 나이가 42살 남성분인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심장이고요. 심장에서 목에 있는 동맥이 총경동맥이 열려 있고요. 아마 요 근처에 혈전이 있는 것 같아요. 경동맥을 절개하자. 커다란 덩어리가 혈관을 가득 물고 있다. 피가 묻은 덩어리, 혈전이 혈관을 막고 있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떨어지면 뇌졸중이 생기겠죠. 자그마한 게 떨어지기 자, 이렇게 큰 혈전이 있어도요,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쓰러지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혈전이 왜 무섭냐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혈전이 100% 쌓여서 막히면 쓰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요, 여기 혈전이 20% 30%만 쌓여 있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망하고 뇌졸중 정말 많이 걸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혈전은 찌꺼기잖아요. 찌꺼기가 혈관벽에 쌓여있다가 언젠가는 혈관벽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지금 현재 우리 몸속에 피가 200km 이상 빠르게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 압력으로 해서 혈전들이 쌓여가다가 혈관벽에서 떨어지는 것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지금도 여기 계시는 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혈관 안에 엄청나게 잔잔한 혈전들이 같이 혈관에서 계속 돌고 있어요. 예. 자, 여기에 쌓여가고 있는 혈전이 툭 떨어져 버렸다. 어디로 갑니까? 여기 쌓여있는 혈전이 떨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머리로. 예.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 100% 피를 타고 뇌로 들어가잖아요. 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혈관보다 쉽게 해서 50배, 100배, 200배 가는 혈관이 뇌천지. 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좁은 혈관을 지나가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하게 대경색. 쉽게 말해 중풍입니다. 막혀버리는 것이. 터져버리면 뇌출혈. 마찬가지로 심장 근처에 혈전이 쌓여가고 있는데 떨어져서 재수 없이 심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멀쩡한 사람이 그냥 바로 사망하는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그런데 이 혈전들이 언제 떨어져서 언제 심장으로 내려갈지 의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라에서는 예방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이거 누가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방하려면 뭘 해야 되냐? 네. 혈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혈전들이 내 혈관 안에 쌓이는 거 이거를 준비 안 해야 되는데. 생활 습관을 개선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 습관을 스스로가 개선하셔야 됩니다. 자, 이 혈전의 첫 번째 범위, 그럼 두 번째 범위는 무엇이냐? 떨어질 수 있고 이만큼 큰 조직이 내려갔다고 생각하면은 자, 두 번째 범위는 단순합니다. 혈관 자체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관도 이런 식으로 노화를 일으킵니다. 혈관 전체는 그대로인데 혈관 안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딱딱해지면서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40대부터 60대까지. 예전에는 60대면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뉴스 보셨죠? 우리나라 10년 안에 120세 시대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인생 절반도 안 사셨는데 네. 남은 절반 정말 건강하게 지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쓰러지시면 안 되고. 암이라든지 일반적인 질환은요,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혈관은 조기에 발견이 안 되잖아요. 왜 안 아프니까 관심 안 가집니다. 그런데 쓰러지고 나면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가 예방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저번 주 뉴스였나? 20대, 30대들 지금 우리나라 혈관 검사니까는요, 40대, 50대, 심지어는 60대 혈관을 가진 사람이 절반 많다고 합니다. 안 아프니까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담배 피고, 술 많이 드시고, 뭐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를 갖다 술, 담배로 해결하고, 고기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막 이런 걸 하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혈전이 쌓여가고, 혈관은 빨리 두꺼워지는데 신경을 전혀 안 씁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야죠. 예방법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운동한다. 네, 그거는 이제 필수적인 거고. 예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법 뭐가 있을까요? 고기 많이 먹어야 된다. 자, 식생활 습관을 바꾼다. 예, 그것이 첫 번째 예방법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예방법 전체적으로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아주 사소한 거 하나라도 오늘부터라도 스스로가 좀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방법은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습관을 개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쁘다고 하는, 안 좋다고 생각 드는 거는 줄여나가시고 몸에 좋다는 건 좀 늘려나가시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많이 있지만, 나쁜 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있다면 무엇이냐? 예, 특히 담배, 그 다음에 술, 그 육고기, 고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기름입니다. 인스턴트 기름. 기름을 섭취하면 기름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혈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기름 드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고기 좋아하신다면 오리고기 좀 우리는 좀 안 좋아하십니다. 오리고기를 드셔서 그 오리 기름은 인체 그나마 좋잖아요. 예, 뭐 돼지고기, 소고기보다 막 그런 좋아하는 걸 좀 늘려나가시고 고기 좀 줄이시고 고기 먹는 만큼 야채도 좀 많이 드시고 그런 걸 생활습관 하셔야 된다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바로바로 드시고 예, 이런 생활습관을 본인이 직접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장 큰 예방법입니다. 생활습관 개선하는 것이.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나는 생활습관 개선하기 싫다. 지금처럼 담배 계속 피고, 열받으면 소주 마시고, 고기도 진짜, 나는 소고기만 먹고 싶다. 운동도, 힘들다. 하기 싫다. 생활습관 개선하기 싫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우리가 현실적인 예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생활습관을 안 바꾸신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죽겠지. 예. 남들보다 빨리 죽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예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시기에. 운동을 열심히 한다. 운동도 하기 싫은데. 가야지.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방송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선진 거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혈관과의 도움되는 약을 드세요. 약이라든지 음식이 있든 혈관과의 도움되는 거. 기본적으로 여기 계시면 내가 딱 볼 때 오메가3 다 드시죠?
없는데? 안 먹는데. 예? 오메가3 왜 안 드십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뭐 그왜 담배 피우고 술 먹어도 오래 살던데. 한국죠.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오메가3 안 드신다 이러면 댁에 가셔서 집 앞에 약국 가셨어요. 혈액순환제라도 사서 그냥 드세요. 혈액순환제 오메가3 한제 별 똑같으니까 종류별로 많이 있잖아요. 본인한테 맞겠다 싶으면 사서 드십시오. 그건 현대인들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 좋은 모르겠던데. 아무거나 그냥 막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약사한테 물어보고 좀 사서 드세요. 꾸준하게. 아, 오메가3가 그러냐? 예. 오메가3나 혈액순환제가 하는 역할이 뭐 좋은 기름이잖아요. 섭취하면 혈관에 들어가서 좋은 기름칠을 해주잖아요. 혈관벽에. 혈전이 떨어져갖고 막 혈관을 지나갈 때 벽에 기름칠이 좋게 돼 있어 미끄러지듯이 그냥 혈전이 계속 돌게끔 해주잖아요. 거칠거칠하면 혈전이 딱 막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막히지 않게 부드럽게 막 해주잖아요. 피가 그냥 순환하게끔. 혈전을 분해시켜주는 그런 약도 있잖아요. 음식으로 드시면 되겠네. 청국장. 아니면 오늘 마트 가셔서 일본 있잖아요. 해가지고 예, 나또 맛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침 저녁으로 그 팩 사서 밥 반찬으로 양 얼마 안 됩니다. 예,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1년만 드세요. 그럼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내 혈관에 쌓여있던 혈전의 절반 이상 빠져나갈 겁니다. 대신 들기름 먹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아, 네. 야또가 뭐야? 그거는 기름이고요. 아, 또. 그럼 오늘도 연세대지만 재작년인가요? 그 연세대학교에서 나토키라즈라고 혈전 용액이 있잖아요. 청국장에 진드기가 그거 약국 팝니다. 제약회사는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런 거로 제대로 된 거 사서 드세요. 그럼 써있는 혈전을 먹여서 대변을 보내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침향도 막 광고 보면 혈관이 좋다고 막 나오잖아요. 뇌졸중 예방에 도움 되고 솔잎기름도 뭐 좋다. 그 어떤 것이든 본인한테 맞겠다 싶으시면 이용하세요. 음식도 몸에 좋은 거 좀 드시고 스스로가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야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하게 지내시죠. 뭐 수명은 길면 뭐하면 건강하게 지내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해 갖고 나는 혈관 건강에는 도움되는 약도 먹기 싫다. 생활습관 개선하기도 싫고 그냥 담배 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술 마시고 고기 먹고 그 다음에 막 귀찮다 혈관 건강에 도움되는 데는 약도 먹기 싫다. 그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생각하시기 이제 드디어 가셔야 됩니까? 예. 안타깝지만 가셔야 됩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하늘나라 가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자, 1년에 한 번 아니면 나라에 사는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그와 별개로요. 혈관은 평균적으로 6, 7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 7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족력이 있거나 성인병 약을 복용하시면은 4, 5년입니다. 좀 더 짧아집니다. 네. 쉽게 말하면 5, 6년에 한 번은요. 본인이 종합병원 좀 여유가 되신다. 예약 좀 하셔가지고요. 한 100만 원 좀 시키면 5년에 한 번 용돈 좀 궁금하고 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머리에서 발까지 전체 혈관 상태 좀 궁금하다. 종합병이야. MRI 한번 찍어보셔가지고 어디에 혈전이 많고 내 혈관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검사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된다. 그럼 집 앞에 개인 병원 내과 가셨어요. 경동맥 초음파라도 5, 6년에 한 번을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혈전이 얼마만큼 쌓여있는지 혈관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경동맥 초음파는 얼마 안 해요. 5, 6만 원밖에 안 합니다. 지금. 종합병원 가도 10만 원 안 해요. 시간은 한 15분, 길면 20분밖에 안 돼요. 여기 그냥 제일 발라 초음파 보면서 이 안에 혈전이 얼마큼 있는 거. 그런 거라도 본인 스스로가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부모님 말씀보다 의사 말 더 잘 듣지요. 내일류 검사.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끝까지 속썩이면서 하는데 의사가 선생님 그거 하시면 돌아가십니다 하면 겁나서 안 합니다. 알고만 직접 해가지고. 네, 겁나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 듣고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생활 습관 개선을 한다든지 혈관에 좋은 약이라 챙겨 드시든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생활 습관 개선한다. 개선하기 싫으면 혈관에 좋은 약이라 스스로가 먹고 약 먹기 싫으면은 주기적으로 병원 가서 이제 혈관 자기 혈관 체크를 하면서 지내시는 그래야지 120세까지 정말 건강하게 지내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암이라든지 일반적인 질환은요 지금은 건강검진하면서 조기에 발견하면요 완치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무서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혈관입니다.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아프다고 방치하십니다. 어떤 것이든 사소한 한 개라도 이용하셔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교육 기준이 예세대학교 부원 잠시 좀 이제 약 먹는 좋은 약 파는 거. 예, 개발한 거. 작년 9월달에요 연세대학교 신제품 개발을 했는데 신문에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뉴스에도 기사가 많이 났는데 일반인들이 모르고 계시니까 이렇게 교육비 지원을 주면서 교육 현장에서 마지막에 좀 알려달라는 취지로 교육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건지 좀 알아두시면 도움 되십니다. 연세대학교 제품 안 들여주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 사람 혈관에 가장
도움되는 물질로 만들 겁니다. 여수대학교에서는 바이오 신소재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천연물질의 생물성 물질을 발굴하고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수생활공원 생명과학연구소는 여수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다양한 배울 이거 들어주시면요. 여기 식품을 개발하고 계신 있습니다. 일곱 분에게 생명과학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오늘 하루 지혈증과 같은 제일 좋은 필요해밖에 드릴 테니까 한번 느껴보십시오. 기능성 신소재를 활력 충전 발굴하여 필요해밖에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998년 10월 어느 날 인류는 지금까지 찾아내지 못했던 인체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신비한 물질 하나를 발견합니다.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혹시 어떤 물질인지 이 아시는 분? 물질은 그동안 미궁에 빠졌던 혈관의 확장에 대한 비밀을 알아내는데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체내에서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혈관 확장, 혈관 청소, 혈관 생성. 자, 전세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뉴스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작용을 다 같이 하는 유일한 제일 강력한 물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요 기존의 혈관 건강에 도움되는 모든 뭐 약이라든지 음식이나 제품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냐 딱 이번입니다. 혈관안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걸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메가3라든지 뭐 나토키나도 마찬가지고 뭐 침향도 마찬가지고 혈관의 혈전을 녹여서 없앤다든지 혈관벽이 부드럽게 기름칠을 해서 혈관안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로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움도 주는데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아까 혈관을 보셨죠?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조금 딱딱해지잖아요. 이 조금 딱딱해진 혈관을 다시 건강하게 젊게 되돌려주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물질을 발견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 딱딱해져 있는 혈관을 다시 건강하게 되돌려주는 가장 강력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의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혹시 어떤 물질인지 아시는 분? 뉴스 엄청나게 많이 이 나왔어요. 물질의 발견으로 루이스 이그나로를 비롯한 3명의 과학자는 노벨상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40세를 기점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고 10년마다 또 절반으로 줄어들어 다양한 혈관 제가 빨리 드리겠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리 사람의 혈관의 제일 중요한 물질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바로 산화질소예요. 생소하시겠지만 참고로요. 산화질소는 사람 몸에서 생성이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뇌에서 분비가 되고 몸 안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요. 성장하면서 우리 혈관을 보호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성인이 되잖아요. 20살 이후부터는 사람 몸에서 이제 산화질소가 생성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몸 안에 있는 산화질소가 살아가면서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이 사람 나이 대략 40살을 기점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절반 정도의 산화질소가 빠져나가버리고 10년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혈관이 이렇게 노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세혈관들이 점점 사라지고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을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모든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산화질소를 다시 우리 사람 몸 안에 있어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발견해내지를 못했는데 좀 전에 보셨던 그 과학자 3명이요. 1998년도입니다. 한 27년 전이죠. 98년도에 이 산화질소를 다시 우리 몸 안에 이어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을 발견해냅니다.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요즘 방송 보면 엄청나게 많이 선전도 하는 20년 넘게 해서 다 밝혀냈습니다. 예, 그 유일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L-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혹시 드시는 분? 요즘 많이 드시던데 연수 드시는 분? 네. 아르기닌 알고 계신다. 어디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아르기닌 아시는 분들 그냥 쉽게 말해서 피로회복제, 뭐 정력제, 남자한테 정말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것도 맞는데요. 여기 계신 5분이라도 아르기닌이 어디에 얼마만큼 넣는지 알고 계셨다가요. 지금 약국이라든지 인터넷에 신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한 번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거 진짜 보약, 뭐 산삼 이런 거 몇백만 원, 막 몇천만 원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요. 속아서 드시지 마시고 과학자한테 혈관이 제일 좋다고 하는 거니까 아르기닌은 오래 드실 필요 없습니다. 예. 10년에 한 번만.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도 하시지 그럼. 그럼 네. 현장에서 받아. 3, 4개월. 아니, 군사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제품 안 드려도 좋으니까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도움되는지. 의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만 체내에 투입할 수 있다면 산화질소를 만들어서 몸 안에 여기는 혈관계 질환이 없어진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산화질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아르기닌 섭취라는 거예요. 분비되는 일종의 호르몬이라고 그래서 할 수 아르기닌을 있는데요. 섭취하는 거예요. 그 제일 혈관 중요한 기능 유지를 돕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거든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요, 이 아르기닌이 그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를 아르기닌이 이제 생성해서 약이구나. 혈전이 혈관 벽에 쌓이는 것을 억제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질소 산화물의 일종으로 일명 혈관 촉소부라 불리는 항화질소. 혈액순환을 돕고 피해 요구를 막아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때문인데요. 이 물질은 199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루이스 이그너로 박사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2008년도에 세 명의 과학자가 이 산화질소로 노벨상을 받았죠. 전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25년 동안 산화질소를 연구해 왔습니다. 인체 내에서 산화질소가 생성되는 기전을 찾아낸 거죠. 아르기닌이라는 단백질이 산화질소로 전하는 데는 효소라는 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 수십 년 동안 아르기닌이 산화질소를 생성한다는 연구를 했죠. 작년 초쯤에 아르기닌에 대해서 완전히 경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아르기닌 제품들이 엄청나게 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라고는 좀 사찰하고 좀 혹시 이 뮤라드 박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인데 아시는 분 계세요? 얼마나? 노벨상 받은 그 과학자입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뮤라드 박사 정말 유명하시는 과학자입니다. 자 우스갯소리 이 뮤라드 박사가요 자신이 웃으면서 내가 전 세계의 남자를 구한 사람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들 아실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파란 알약 있잖아요. 비아그라. 예, 비아그라를 발명하신 분이 뮤라드 박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전 세계 남자를 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뉴스에도 정말 많이 소개가 됐어요. 비아그라가 원래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아닙니다. 무슨 약이었습니까? 개발 목적이. 아시는 분? 비아그라의 원래 주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혈관 어디다? 고산병 아닙니다. 탈모제도 아닙니다. 인터넷에 검사하면 바로 납니다. 바로 심혈관질환 치료제로 개발된 것이 비아그라의 주목적입니다. 심혈관질환 치료제로 비아그라를 개발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비아그라의 주 원료가 L-아르기닌이기 때문입니다. 아르기닌을 농축을 해서 비아그라를 만들어요. 그런데요, 아르기닌은 작용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사람이 아르기닌을 섭취하면요, 제가 조금 이따 테스트 할 테니까 오늘 하루 느껴보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르기닌을 섭취하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시간도 아닙니다. 아르기닌이 1, 20분 안에 우리 체내 전체에 퍼집니다. 혈관에. 그 즉시 혈관하고 만나면 바로 산화질소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좁고 딱딱해져 있는 혈관이 탄력적으로 건강하게 안에 내피가 줄어들면서 혈관이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좁아진 심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혈기량이 좋아지면서 치료가 되는데 문제는 남자들 전립선도 혈관이잖아요. 같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약회사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로요. 검사하니까는 심혈관이나 치료제보다 발기부 치료제가 최소 수익성이 5배 이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뮤라드 박사한테 압력을 가해서 그냥 바로 그냥 그걸로 출시하자고 해서 1998년도전에 아시지 않습니까? 비아그라를 전 세계로 같이 출시했습니다. 노벨상 받을 때에. 근데 이 자리가요, 전 세계인이 모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학술 세미나 자리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 그냥 발기부전이 있으신 분들 혈관 좋아하기 때문에 그건 저절로 치료가 된다.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다. 핵심 요점은 무엇이냐? 제대로 된 아르기닌을요, 1, 2년도 아닙니다. 단 3, 4개월만 섭취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내 머리에서 발까지 몸 안에 있는 전체 혈관을 20년 전으로 건강하게 되돌린다고 전 세계라고 이거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검증도 안 하고 게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20년 전으로 돈을 쓰는 걸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아그라를 장기에 몇 개월 보관할 수 없잖아요. 먹을 수 없잖아요. 비아그라는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아그라는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아르기닌이 아닙니다. 아, 그래. 진짜 한 10일, 20일을 농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약품이 첨가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과학계에서는 이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자로 일명 기적의 분자다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고요.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흡연자에게 담배 피시는 분들 있으면 아르기닌 반드시 꼭 드시라고 하세요. 일반인들보다요, 혈관이 1.5배는 빨리 3월 들어갑니다. 3월 됐네. 3일 만에 혈관이 달라지면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단 풍선을 약국 팔아요? 가져갈게요. 하나의 경직된 혈관이라고 이게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아르기닌 하면 되나? 예. 그 공기를 아르기닌이라고 자, 아르기닌이 하는 역할 이야기 시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혈관 확장을 해준다는 회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혈관 탄력이 회복을 하면서 뮤라드 박사 얘기로는 이렇게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데요. 혈관 내부가 어떻게 되죠? 3, 4개월이나 되면 전체 혈관을 이런 식으로 다시 건강하게 되돌린다는 겁니다. 확장이 되는 겁니다. 혈관이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혈관 때문에 탄력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좋아지고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의 순환이 좋아지겠죠.
원활해진다. 혈류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관의 건강과 탄력도가 더욱더 반복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건 안 된다. 중년 남성들에게 더 필요한 영양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사실 아르기닌은 활력 충전과 피로 해소에 관심 있는 남성분들이 많이 알고 이게 좀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르기닌 하면 단순히 비아그라 원료라 해서 남자들이 그냥 남자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98년 이후부터 20년 넘게 계속 연구 끝에 아르기닌이 다 밝혀진 것이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자녀분들도 다 성인이시겠네요. 성장기 자녀 혹시 너쪽에 결혼 안 돼. 아니 스님 말고 혹시 주위에 성장기 자녀가 있는데 중학생들 성장 속도가 좀 적다. 그러니까 막 스마트폰 가지고 지금 바로 검색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그냥 아르기닌 성장 호르몬을 검색하시면요. 성장기 아이들이 아르기닌 섭취하면 몸 안에서 성장 호르몬이 5배 이상 생성이 돼서 아이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 7, 80% 이상이 아르기닌 다 섭취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르기닌만 섭취해도 몸 안에 있는 지방을 태워서 없애서 다이어트 약으로도 쓰이고 있고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운동을 안 하시는데 근육을 늘리고 싶다. 그냥 아르기닌만 섭취해도 근육량이 늘어나는 것이 다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년 남성분들이 도움 가장 많이 받는 거 맞습니다. 그와 더불어 누가 더 도움 많이 받냐? 바로 폐경기 전후의 여성분들이 아르기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계신 영양소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제일 중년 맞습니다. 여성들이 꼭 먹어야 하는 필수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네. 왜? 중년 여성의 혈관은요. 쉽게 딱딱해지고 좁아져서 혈관 질환에 유독 취약하죠. 폐경성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폐경 전후로 이제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빠져나가는 것이요. 그래서 뉴스 보시면 폐경 이후에는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치매, 중풍, 심근경색 2배 이상 많이 걸리는 이유가요. 혈관 안에 있는 여성 호르몬이 빠져나가 버리면요. 남자들보다 혈관이 2배 정도는 더 빨리 쪼고 딱딱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폐경 이후에 쪼고 딱딱해진 상태에서 건강관리 아무리 노력을 해도 효과를 못 본다는 거예요. 혈관 때문인데도 인지를 잘 못합니다. 근데 이 쪼고 딱딱해진 혈관을 가장 강력하게 빨리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르기닌이기 때문에 혈관을 보호해주는 여성 호르몬이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혈압,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하고 결국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질환을 진단받게 되는 경우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나 아르기닌 제품으로요 건강에 도움 받고 싶다 하시면은 연세대 보호사 제품 안 드려도 좋으니까 간단하게 이 3가지 알아두셨다가 어떤 것이 더 제대로 된 거 구입하셔서 오래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아까 뮤라드 박사 3, 4개월만 드셔보세요. 내 혈관이 얼마만큼 도움되는지. 그리고 효과를 보는 데는 아르기닌은요 4, 5일이면 몸이 달라지는 거 본인 스스로 알게 됩니다. 정말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아르기닌의 하루 권장량입니다. 바로 6,000mg, 6g입니다. 하루 섭취량이 6g인지 아닌지 그냥 용량을 보신 다음에 구입을 하시라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약국가 시장 집 앞에 약국가 시에서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여기서 제일 좋은 피로회복제 주세요 하면 아르기닌 제품입니다. 네. 이 원리 때문이에요. 좁아진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혈류량이 좋아지니까 몸에서 피로감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힘이 나고 막 몸에서 열이 나니까 힘이 나기 때문에 피로회복제 활력 충전제로 아르기닌 왜 작용을 빨리 하기 때문에 섭취하면 1, 20분 안에 혈관에 들어 산화질소 생성하니까 제가 조금 더 테스트 해드릴게요. 자, 피로회복제 활력 충전제에 들어가 있는 아르기닌의 양은 얼마냐? 한미약품 1000ml 1g입니다. 종분당 2000ml 2g. 1g, 2g짜리가 피로회복제로만 쓰이고 이게 그만큼만 먹어도 피로감이 사라지는 걸 느끼니까. 그런데 용량이 6000ml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6g을 드시라는 겁니다. 섭취량, 일반인들 섭취량은 하루에? 6g입니다. 예, 하루에. 그냥 6g이면 얼마 안 됩니다. 정말 코딱지만 6g짜리 용량이 정확하게 있는지. 두 번째. 5g, 즉 6g 정도에 맞춰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자, 아르기닌은요, 순수 단백질 아미노산입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르기닌 자체는요.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6g이 아니라요. 한 6,000g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에. 그걸 농축을 한 겁니다. 또 그것을 의약품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남자들 쉽게 말해서 아래쪽에만 작용하게끔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게 차단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방을 받아서 드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중국산 그거 드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인지 식품유형, 예. 건강기능식품 적혀있는 건강기능식품 아닌 거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는 건강하고 관련 없는 겁니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스장 가면 말하는 김종국 씨 선전한 아르기닌 이거 뭐 신문에도 좀 사기되고 뉴스 담고 났을 거예요. 우리나라 홈쇼핑에서 정말 많이 판매되고 있는 거 여예스 더 아르기닌, 구구 아르기닌 이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많이 판매가 되었었어요. 근데 이 제품들은 전부 다 음료수입니다.
여기 항상 식품용 나오면 혼합음료, 요것도 혼합음료, 요건 홍삼음료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에는 아르기닌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아르기닌 말을 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제품, 가짜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르기닌 조금 물이나 다른 걸 그래서 용량 불리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예. 건강기능식품 드시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알려드리고. 연세대학교 제품인데 이 제품 보지 마시고 요거 보십시오. A마크. A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A마크가 요거나 요거가 여기에 찍혀 있는지 제품에 찍혀 있는 제품은 이 제품 아니래도 좋으니까 어떤 것이든 믿고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 A마크가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극단의 결실을 취한 것이 아르기닌으로서의 기능성을 인정한 제품에게만 작년부터 이 A마크를 준다는 겁니다. 예, 요즘 우리나라 아시잖아요. 음식 가지고 장난 못 치기 때문에 A마크 찍혀 있는 제품은 그 어떤 것이든 믿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예. 기사하면 작년에 제일 먼저 연세대학교에서 A마크 받아서 이렇게 기사하고 한번 났었는데요. 제품 소개를 제가 선물하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달입니다. 연세명품닥 토로케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예, 뭐 신문에 기사가 나고요, 뉴스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비스톡으로 연예인들이 이 제품 먹는 방송에서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작년에 제일 먼저 A마크 받았고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르기닌 미국 제품 전 세계 좀 알아주는데요. 미국에서도 이 제품만큼 연세대학교 제품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절반도 안 됩니다. FDA에서 승인받은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이따 요걸 한 개씩 나눠드릴게요. 요것이 하루에 한 번 드시는 분량입니다. 받으시면은요, 요걸 따세요. 위에 알약도알이 있습니다. 알약도알을 입안에 먹은 다음에요, 요걸 쏟지 않게 돌리시면은 요 밑에 아르기닌 원액 6,000ml가 있습니다. 마시면서 같이 삼키시면 됩니다. 이 알약도알은 무엇이냐? 연세대학교 교수들이 아르기닌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거하고 같이 드실 필요 없이 은행의 추출, 혈액순 안되고 요 알약 하나는 콜리포산을 피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것도 5ml도 아닙니다. 5ml부터 양리장이 하는데 제일 정확한 20ml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정화하면서 아르기닌 효과가 극대화하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 드시면 언제 드시냐? 피곤할 때 피로욕제로 그냥 수시로 하루에 한 번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나는 매일 운동한다. 운동하기 대략 30분 전에 하루에 한 번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복 속도가 3배 정도는 빨라야 된다는 거 한번 느껴보십시오. 근데 일반인들이 아르기닌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대략 주무시기 1시간 전에 하루에 한 번입니다. 얼마 동안 임상을 해보니까 아까 무라드 박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체 혈관 20년 전으로 되돌리는데 3, 4개월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90일 걸렸습니다. 3개월. 최소 10년 이상 혈관이 더 건강해진다는 거 직접 느껴지실 겁니다. 끝났어요. 박수.